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 심증섭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저는 굉장히 반갑고 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요 유튜브를 통해서 대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런 방송이랄까요? 유튜브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저는 큰 힘을 내서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30년 이상을 교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작년 8월 말에 서울에 있는 세안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교장으로 퇴임한 사람이 대학 입시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20년 이상을 교사로 이제 20년 이상을 이제 교사를 있으면서, 또는 이제 교장을 있으면서 대학에 대한 정보를 나름대로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을 상담을 했고, 실제 이제 대학에 입시에 대한 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과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저는 입시 컨설턴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랄까 이런 것들을 학생 또는 학부모 또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작년에 퇴임하면서 이걸 좀 빨리 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제 좀 미루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대입시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또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알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즉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 입시를 이루는 우리가 이제 그 전형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시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정시 전형이 있는데, 수시 전형은 이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과 전형이고, 두 번째는 종합 전형이고, 세 번째는 논술 전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은 수능 위주의 전형이죠. 수능 성적으로 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시 3개와 그 다음에 정시 1개, 이런 전형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알아볼 그런 중요한 전형들이 되겠는데, 이런 전형들을 이루는 우리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 성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과 활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 성적.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교과 성적, 교과 활동, 그 다음에 수능 성적, 이렇게 되죠.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결국은 어느 하나만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다 반영되는 이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학마다 또 달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알게 되면은 우리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과 성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신 성적이잖아요.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 과목도 있고, ABC로만 나오는 과목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과 성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과 활동이라고 하면은 내신을 제외한 나머지 생기부에 적혀 있는 것들을 모두 교과 활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과목 세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새 수업량 유연화 교육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개인 세특,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진로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교과 활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걸 뭐 비교과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은 교과 이런 활동과 다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과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수능 성적인데, 수능 성적은 내 개인이 이제 수능을 해서 준비하고, 물론 학교에서도 이제 준비를 시켜주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 입시의 중요한 요소 세 번째가 되겠는데, 이러한 그 세 가지 대학 입시를 이루는 세 가지 이제 요소, 이런 것들이 아까 인 대로 다 반영되는 데도 있지만은 그 중에 일부, 한 가지만 반영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 입시에서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다 완벽하게 다 잘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학생이라면은 뭐 어디든지 못 갈 데가 없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경우 개인에 따라서는 그 중에 한 가지 요소 또는 두 가지 요소만을 우리가 이제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완벽하게 다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학 입시에서 이 세 가지 요소에서, 대학 입시에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디를 잘 할 수 있느냐, 나는 어디에 강점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찾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 강점을 살려나가는 게 대학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내신 성적이 아주 잘 나와요. 1, 2등급에 이제 모든 교과 1, 2등급이 나오는데 수능 성적이 3, 4등급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교과 활동도 내가 이렇게 수업에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귀찮아. 동아리 활동도 별로 이제 하고 뭐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나는 교과 성적 하나만 확실해.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교과 전형이 그런 것이 되겠는데, 모든 대학이 그것만 가지고 하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나는 내신 성적 하나하나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면은 교과 전형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뭐 성적,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더 잘 나와. 예를 들어서 뭐 내신 성적은 3, 4등급 나오는데 수능 모의고사 성적은 다 1등급이 나와. 그러면 그 학생은 수능 성적에 강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살려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훨씬 수월하다. 즉 이런 학생의 경우는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 전형으로 준비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나는 그 학교 생활이 즐거워. 수업도 즐겁고, 그 다음에 뭐 내신 성적도 뭐 어느 정도 나오고, 뭐 한 3, 4등급까지 나오면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학생의 경우, 그런 장점을 가진 학생은 종합전형에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특징을 살려서 종합전형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칼로 물 베듯이 딱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조금씩 요것도 좀 발이 걸친 학생도 있고 요것도 걸친 학생이 있고 해서 이거를 나는 확실하게 뭐 정시로 완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보다는 수시도 이제 좀 될 확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으로 해서 정시도 할 확률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어느 한쪽에 올인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입시 전략으로는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저도 그런 점 얘기했는데,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이 수시 전형,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을 동시에 준비하는 전략이 가장 우리가 일반고, 즉 재학생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론 내 개인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신보다 수능 성적이 월등히 더 잘 나온다 이러면은 그 정시 쪽의 비중을 훨씬 좀 높이면 되겠죠. 한 7, 80% 정도 높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내신 성적이나 학교 활동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은 수시, 교과라든가 또는 종합전형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 중에 내가 어디에 강점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 위주로 좀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은 훨씬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재학생으로서는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려보면은요,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은 교과 성적 위주로 우리가 전형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과를 100% 하는 대학도 있지만은 요새는 교과에다가 서류라는 건 생기부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면접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과에 다른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해서 하는 이런 대학들이 또 일부 있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일반적으로 교과 성적이 우리가 100%로 하는 대학도 있는 반면에 그거 말고 그 다른 서류라든가 그다음 면접을 섞은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종합전형이라고 하면은 쉽게 해서 아까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교과 성적 외로 우리가 이제 교과 활동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 성적은 이제 좋더라도 학교 생활의 나머지 내신 성적 외에 나머지 생활이 좋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으면은 교과 활동에 이렇게 높게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좋으면서 교과 활동도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과 성적이 조금 낮은데도 교과 활동이 아주 좋은 학생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꼭 대학 입시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중요하죠. 좋은 대학을 가고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교과 활동이 아주 이렇게 잘 풍부하게 적히게 되고 종합전형의 어떤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좀 더 충실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 의해서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느냐. 결국은 대학을 들어와서 아주, 열심히 공부할 학생. 그 다음에 졸업한 후에 자기 대학을 빛날 학생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바탕에는 고등학교의 생활을 아주 충실하게 한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그 대학에서 좋은 성적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끝나고 졸업하고 나서도 학교를 빛날 이런 학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 생활을 충실하게 한 학생을 뽑기 하는 게 종합전형인데, 그거의 중요한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안 하면은 종합전형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생활을 내신이 조금 이렇게 낮더라도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은 그게 바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로또 전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논술 전형에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볼 시간이 있을 텐데요.
논술 전형은 그게 인문계, 자연계 따라 다릅니다. 인문계 쪽에서는 주로 언어 논술, 그다음에 수리 논술 이것을 이제 하나만 보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섞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0자, 1500자, 2000자 이전 정도에서 대학마다 어떤 주제가 정해지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제시문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의 생각을 풀어 나가는 건데, 결국 이제 글 쓰는 그런 능력이 우수한 학생의 경우는 유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논술은 아주 심플합니다. 결국은 수리 논술이에요. 수리 논술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 수학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리 논술을 또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주 그 간단한 방법이랄까? 아주 기본적인 방법은 수능에서 그러니까 3등급 이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3등급 이내에 들어온 학생의 경우 그 정도의 학생이 풀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논술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이제 대학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 조금 어려운 데도 있고 조금 쉬운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능 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3등급 이내에 들어온 학생의 경우는 그 수리 논술의 강점을 갖고 있고 자연계 논술에서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4등급을 들어온 학생의 경우도 합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등급 뭐 이렇게 들어온 학생이라서 결국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 전형이라면 각 대학마다 자기들이 문제를 출제해서 선발하는 전형인데, 이게 이제 뭐 수능 체제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시 전형에서 교과 전형, 그다음에 종합 전형, 그다음에 논술 전형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정시 전형의 경우는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수능 성적으로 이제 뽑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과 성적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뭐 출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수능 성적이 우수하면은 크게 지장이 없다. 그 위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3등급 이내의 모든 그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의 이런 과목들에서 3등급 이내에 들어왔다. 3등급 하단으로 만약에 80% 전후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은 대략적으로 인서울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대학의 학과에 따라 좀 달라요. 그렇지만은 인서울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등급 정도가 평균 2등급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위권 대학.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이대라든가 중앙대, 경희대 이런 정도. 물론 이제 그 상위권 학과의 경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대학의 하위권, 중하위권의 학과에 갈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전형의 요소, 전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입시라는 게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어떤 요소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대략 어떤 점에 조금 더 중점을 더 서야 될지 이런 걸 좀 감을 잡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차분차분히 알아보는 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 시간인데요.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